좋네요. 마셔보니 어때요? 근데 물 타 마셔도 될 만큼 아주 진한데요? 네, 이게 충남 공주의 유급 명곡리에서 알칡만 모아가지고 만들어서 아주 달고 진합니다. 근데 이게 칡즙이 어디에 좋은 거죠? 그 동의보감에 따르면은 술독을 풀고 갈증을 막는데 좋다고 나와 있네요. 네, 그리고 혈액순환 개선, 혈당 조절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에스트로겐 들어보셨죠? 예. 여기에 석류 600배 이상 많아가지고 이 에스트로겐이 여성들의 갱년기에 좋다고 합니다. 중금속 해독에도 효과가 있다 그러네요. 아주 좋네요. 그럼 이제 황사의 계절이 왔는데 꼭 마셔야겠어요. 네. 이거 이름이 뭐죠? 도당골 칡즙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은 얼마인가요? 네, 50호에 5만 원입니다. 한 개에 1,000원꼴이에요. 한 개 1,000원꼴이면 생각보다 비싸진 않네요. 이게 되게 알칡만 모아서 했다고 해서 그런지 좀 진한데 그럼 좀 저렴한 편인데요? 어디서 주문해야 되나요? 네, NK투데이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70-4234-0501 휴대폰은 010-7561-0615 네, 이메일은 nktoday21@gmail.com입니다. 입금 계좌는 농협 302-1037-8710-41 예금주 김영경. 김영경이 누구신가요? 저희 사무국장입니다. 네, NK투데이가 추천하는 도당골 칡즙 많이 드세요. 네, 많이 드세요.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오늘 진행자분이 빠지셨네요. 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는 분이시네. 정리왕. 예, 오늘은 북한의 무시무시한 무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무시무시한 무기 뭐죠? 무시무시한 무기가 많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가장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핵폭탄, 특히 이 수소 핵폭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 북한이 최근에 그 남쪽에서 지금 한미 연합 훈련을 하면서 네. 거기에 맞대응하는 모습의 이제 훈련과 또 무기 공개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춰가지고 북한의 이 무기들이 진짠가,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보는 연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문과들은 재미없을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이번에 3월 9일자 노동신문이 네. 그 사진들을 막 공개했더라고요. 네, 우르르 공개를 했죠. 네, 그 연원 진짜 음성 팍 떴던데. 네. 네. 처음 딱 봤을 때 충격적이던데. 이런 걸 어떻게 다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사실 핵탄두를 공개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 자기 핵탄두 공개를 안 하는데 네. 지금 제가 찾아봤는데 유일하게 공개돼 있는 건 히로시마 그 나가사키 여기에 떨어졌던 미국인 최초의 핵폭탄 그 핵탄두는 사진으로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그 이후에 개발됐던 것들은 사실 핵탄두가 공개되는 게 없습니다. 공개하면 그것 따라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이디어가 딱 나오겠죠. 네. 그래서 좀 분석하면 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 핵폭탄이나 수소폭탄 같은 경우는 이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어 있지 않고 인터넷상에 찾아보면 내부 구조라고 해가지고 막 나오는데 이게 다 추정이에요. 아마 이렇게 만들 것이다. 다 이런 거지. 실제 무기 개발한 곳에서 이걸 공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가 만들기가 진짜 어렵게 만들어놨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뭐 핵폭탄 하면 핵물질 넣어놓고 폭탄 넣어놓으면 뭐 심지 박아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엄청 정밀할 것 같습니다. 네, 엄청 어렵습니다, 이게. 자, 아무튼 그날 공개된 것 중에 사람들의 눈길을 가장 끌었던 게 바로 이 반짝반짝 빛나는 공 같은 모양의 그 핵탄두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게 일단 지름은 한 6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자로재에서 사진에 나온 거라 이거 자로재인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네네. 사람들마다 50cm다 70cm다 뭐 주장은 다양한데 대략 한 60cm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잘 보면 육각형과 오각형 모양의 금속판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마치 축구공 비슷하게. 근데 그게 한 72개 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70개는 좀 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육각형이나 오각형 모양을 자세히 보면 네. 거기 이제 동그란 모양의 렌즈가 이제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 핵탄두를 왜 이렇게 축구공 모양으로 만드느냐. 네. 이게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축구공처럼 돼 있는 이 곳에 이제 둥근 렌즈가 한 72개 정도 있다 그랬잖아요. 네. 72개 안쪽에 폭약이 들어 있어요. 이 폭약이 터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빵하고 밖으로 터져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 밖에 금속은 매우 단단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터지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면 가장 안쪽에 플루토늄이 들어있는 거죠. 이 플루토늄이 한 점으로 이렇게 쫙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핵 분열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런 방식을 이제 내폭형 기폭 장치다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내폭형 기폭 장치 말고 이게 이제 팬맨에서 쓰였던 방식이고 리틀보이 같은 경우는 이제 포탄형 기폭 장치를 썼다 그러는데 리틀보이와 팬맷의 뭐죠? 히로시마 나카사키에 떨어졌던 두 개의 핵폭탄 이름이 이제 하나가 팬맨이고 하나가 리틀보이죠. 아, 이름을 되게 신기하게 지었네요. 네. 그게 내폭형은 동그란 그 공 모양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폭탄 자체가 뚱뚱해요. 아. 그래서 이름이 팬맨이고 이제 리틀보이는 리틀보이는요? 이제 날씬하게 포탄형 기폭 장치를 써서 날씬해서 리틀보이다.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래요. 아, 근데 이제 막 그 사진 같은 데 보면은 떨어지는 거 직접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리틀보인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휙 떨어지는 것만 보여가지고. 근데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었던 거. 아, 길쭉하게 생긴 거는 아마 리틀보이일 겁니다. 아, 그걸 누가 찍었을까? 그 비행기에 카메라가 아마 달려 있을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포탄형 기포장치는 좀 기술력이 떨어지고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안 쓰고 네. 다 내폭형 기폭장치를 쓴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북한이 이제 또 공개한 게 이 원통 모양 공 모양 말고 원통 모양의 기폭 장치를 또 공개를 했어요. 이 두 개가 이제 뭐가 다르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일단 북한이 자료 사진을 공개했는데 탄두 내부 구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가지고 약간 흐리게 돼 있어요. 네네네. 자세한 건 안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공 모양의 이제 탄두가 앞에 있고 그 앞에 원통 모양의 기폭 장치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니까 팬맨하고 구조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 핵폭탄 팬맨과 비슷한 구조를 만들었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통 모양은 기폭 장치다라는 것도 추정이 가능한 거죠. 예. 근데 이제 팬맨 같은 경우는 지름이 140cm였어요. 그러니까 사람 이 이렇게 팔 벌려서 이렇게 딱 잡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폭탄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거는 미사일에 실을 수가 없었죠. 그때 기술로는 뭐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너무 크고 무겁고 그래서 이걸 폭탄으로 만들어가지고 폭격기를 이용해서 이제 투하를 했던 건데 그리고 이때 만들었던 팬맨은 렌즈가 32개였어요. 근데 렌즈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을수록 골고루 힘을 딱 해서 한 점으로 이렇게 딱 모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렌즈의 폭약이 동시에 한 번에 빠바방 터져야 돼요. 얼마나 동시에 터져야 되냐? 허용되는 오차가 1000만분의 1초 정도 됩니다. 1000만분의 1초 안에 다 터져야 돼요. 한꺼번에. 두두두두. 그러니까 렌즈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워지겠죠, 만들기가. 네, 그럴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팬맨이 렌즈가 32개인데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건 72개고 지름은 오히려 반 이상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훨씬 더 정교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3월 9일자 국민일보 보도에 보면 네. 이충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가 네. 표면에 반짝이는 동그란 렌즈가 72개가 넘는다. 상당히 정교한 기폭장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원통 모양의 이 기폭장치는 뭐냐, 왜 중요하냐. 네. 이게 전기 신호를 1000만분의 1초 정도에 정교하게 줘야 되기 때문에 네. 매우 높은 고압 축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5000V, 1000A의 어마어마한 이제 전기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전기만 해도 무게가 1톤 가까이 된다 그래요. 네. 팬맨의 경우는.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상당히 무겁고 또 중요한 거고. 네. 이게 기폭장치 만들기가 또 어려운 게 이 전기 신호를 동시에 쫙 보냈을 때 폭약이 그냥 폭약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 빠른 폭약과 느린 폭약이 있대요. 네. 터지면서 빠르게 이렇게 확산되는 폭약과 느리게 확산되는 폭약이 있는데 이거를 적절히 자리 배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플루토늄이 골고루 매우 강하게 이 한 점으로 딱 모일 수 있게. 근데 북한에서 뭐라고 했냐면 노동신문이 우리식의 혼합 장약 구조로 설계 제작된 위력이 세고 소형화된 핵탄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장약이라는 게 폭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이 폭약, 빠른 폭약과 느린 폭약을 자체의 어떤 기술로 혼합했다. 이런 걸 이제 좀 주장을 한 거죠. 왜 장약이라고 하죠? 폭약을? 북한의 뭐 단어가 그렇더라고요. 북한에 쓰는 단어가. 신기하다.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북한이 공개한 핵탄두에서 좀 특이한 게 있는데 네. 팬맨은 이게 완전히 그냥 둥글둥글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북한의 이 핵탄두에는 뭐가 하나 떡 삐죽 튀어나온 게 있어요. 네네네.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도대체. 이 3월 10일자 경향신문에 칼 듀이 영국 군사정보업체 IHS 제인스 선임연구원이 뭐라고 네. 했냐면 이 팬맨에는 없는 돌출부가 있는데 이게 2중, 3중 수소를 주입하는 마개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증폭형 핵무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증폭형 핵무기 내부 구조도를 보면은 이런 이제 2중, 3중 수소가 들어가는 이 길이 딱 나와 있게 돼 있어요. 이 증폭형 핵무기라는 건 뭐냐면은 네. 그냥 핵폭탄 안에다가 수소를 넣어놔가지고 네. 이게 이제 핵폭발이 일어나면 그 수소들이 핵융합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핵융합을 하면서 중성자가 막 쏟아져 나와요. 네. 그럼 이 중성자 때문에 핵 분열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 분열의 효율을 높인 거죠. 그런 걸 이제 증폭 핵 분열탄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효율이 몇 배 이상 늘어난다 그래요. 그냥 핵폭탄만 떨어뜨리는 것보다 수소를 넣는 게. 북한이 노동신문에서 뭐라 했냐면 열핵 반응이 순간적으로 급속히 전개될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로 설계 제작된 핵탄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열핵 반응이라는 건 핵융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핵융합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소폭탄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수소폭탄의 구조는 이거랑 또 다르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보통 수소폭탄은 이 동글동글한 공 모양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뭐라 그러죠? 조랭이 떡이라고 하나? 그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수소폭탄은 아닌 것 같은데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이건 그럼 증폭 핵분열탄이겠구나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수소폭탄 보유국들이 증폭 핵분열탄을 개발하고 나서 보통 한 1, 2년 정도 후에는 수소폭탄을 개발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폭 핵분열탄까지 북한이 만들었으면 수소폭탄 개발하는데도 1, 2년이면 이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물론 북한이 이제 이미 수소폭탄 실험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실전 배치하는 데는 뭐 1, 2년이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증폭 핵 분열탄까지 개발된 건지 수소폭탄까지 개발된지 그건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죠. 뭐 이번에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했으니까 수소폭탄이 이미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개발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실험 수준에서, 네. 그러니까 시제품을 만들어서 터트려보고 된다라고 확인하는 정도인지 아니면 이미 실전에 배치까지 됐는지는 사실 확인할 방법이 없고, 문제는 북한이 핵탄두를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는 절대 핵탄두 공개를 안 하거든요. 네네네네. 이건 뭐냐면 공개해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럼 최신 기술이 아니다? 네, 그렇죠. 이미 더 높은 수준의 핵탄두가 있는데 그건 안 보여주고 좀 낮은 수준 보여줄게 뭐 네, 이런 그런 거죠. 그래서 이미 수소폭탄 핵탄두도 이미 만들지 않았겠는가라고 추정해 볼 수는 있죠. 어쨌든 좀 좋은 이렇게 분석. 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근데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렌즈를 왜 굳이 만드는 건가요? 렌즈라는 게 우리가 이제 렌즈 하면 돋보기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런 렌즈가 아니고 이게 뭐냐면은 폭약이 터지면서 한 곳으로 이렇게 폭약이 한 초점으로 한 점으로 이렇게 쫙 모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오목한 거울 같은 거죠, 사실은. 빛을 모으는 그런 느낌이네요. 돋보기로 네, 그렇죠. 해서 빛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태우는 것 같은 느낌. 충격파를 이제 한 점으로 모인다. 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렌즈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돋보기. 네, 그런 건 아닌 거죠. 네,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네. 원리다. 네. 이렇게. 네. 어쨌든 이번에 이 기사를 통해서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핵탄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네. 근데 이제 이게 대충 분석은 되긴 하는데 좀 그냥 모형처럼 돼서 가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그렇죠.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예, 네. 그런 주장들이 실제 있고. 네. 이거 사실 속을 뜯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속을 뜯어도 이게 실제 플루토늄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어요. 네네. 플루토늄 모양의 그냥 돌덩어리일 수도 있는 네네네네. 거고. 그래서 이건 뭐 이제 북한이 핵탄두다라고 하니까 핵탄두를 공개했구나라고 하는 거지. 저게 진짜 핵탄두일까? 모형일까? 이건 이제 알 수가 없는 거고. 네.
어쨌든 북한은 핵탄을 경량화하여 탄도 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이 핵탄두가 그럼 실제 로켓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크기를 보면 대충 이제 들어갈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때 탄도 로켓도 같이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근데 뭐 무게가 얼마나 나갈지는 잘 모르겠고. 그 산팔로스라고 해서 연구소가 있어요. 그 미국의 이제 대학 부설 연구소인데 여기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파키스탄이 개발한 핵탄두의 초기 모델이 지름이 60cm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크기인 거죠. 네. 근데 무게가 200kg에 위력은 10킬로톤 정도라고 합니다. 네. 위력이 10킬로톤이면 그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펜맨의 한 절반 정도 네. 파괴력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 핵탄두가 크기가 이제 비슷하니까 네. 위력도 비슷하지 않겠나.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증폭 핵 분열탄이면 위력이 이제 뭐 몇 배로 늘어나니까 펜맨보다는 몇 배 더 클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제 이게 진짜 핵탄두여가지고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겠는가는 미사일에 이걸 담아가지고 쏴서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사실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거고 다른 나라들도 예를 들어 미국이나 러시아에서 핵탄두를 미사일에 실어가지고 테스트를 했다, 성공했다라고 발표하면 그거 확인할 방법은 없잖아요. 네. 진짜 쐈는지 안 쐈는지도 모르겠고 쐈는지 안 쐈는지는 뭐 레이더로 추적한다고 해도 그 안에 핵탄두가 실려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사실. 네. 예. 그냥 저 나라는 원래 많이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북한이 발표하는 거 듣는 거 이상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북한이 어쨌든 핵탄두를 공개를 했을 때 한국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간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현재 소형화된 핵탄두와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8의 실전 능력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은 실전 능력은 아니다. 탑재할 수준은 아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입장인 것 같아요. 윌리엄 고튼이 미군 북부사령관이 상원 군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소형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는 게 현명한 판단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성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했고 소형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일정 수준에서 북한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뭐 이렇게도 했다 그래요.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그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뭐라 했냐면 북한이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만큼 소형화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소형화가 지나치게 복잡한 기술로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북한이 핵실험한 지가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크기만 봐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장거리 대형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크기와 무게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도 했고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북한이 그동안 수많은 고폭 실험을 통해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을 정도의 핵무기 소형화는 달성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물증은 없지만 네. 여러 정황상 탑재할 정도의 능력은 갖추지 않았겠느냐라고 대체로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어쨌든 이번 핵탄두 공개가 또 이런 주장에 더 신뢰성을 준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겠죠. 이제 네. 보여줬으니까. 네네네. 어쨌든 근데 뭐 또 핵은 있다고 해도 실제 실험을 해봐도 또 실험을 또 공개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비밀적으로. 그렇죠. 네. 사실 알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미국이 작년에 핵실험한 거 혹시 아세요? 몰랐죠. 네. 근데 지금 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라고 해서 그게 네. 90년대 초반에 체결됐을 거예요. 네. 핵실험을 못 하게 돼 있어요. 핵실험 자체를 아예. 근데 작년에 미국은 핵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발표까지 했어요. 당당하게. 우리는 신형 벙커버스터 실험에 성공했다. 어떻게 하냐면은 핵탄두까지 만드는데 그 안에 핵물질을 빼는 거예요. 그래놓고 똑같이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실험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제 막 항의는 하는데 이게 핵실험은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뭔가 애매한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들도 실험을 하고 또 임계전 핵실험이라고 해서 핵 물질로 핵 분열을 시키다가 폭발이 일어나기 직전에 딱 중단시키는 그런 식의 실험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신형 핵무기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은 그렇게 했는데 북한은 뭐 문제 제기하는 건 약간 또 이중잣대처럼 보일 수 있겠군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아무튼 북한은 이제 뭐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가입도 안 돼 있고 네. NPT에 가입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는 사실 핵실험을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좀 정치적으로 놓고 볼 때 핵실험한 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비난을 할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좀 복잡한 이 국제 정치에 꼬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첫 번째 북한이 공개한 핵탄두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팟캐스트 많이 들으시나요? 그럼요. 구독하는 방송만 10개 정도 됩니다. 와. 근데 그 중에 북한 소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방송이 몇 개나 되나요? 찾아보니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이죠. 어쨌든 통일을 좀 하려면 상대방이 북한을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팟캐스트가 하나밖에 없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그래서 스케치북을 꼭 들어야 하는 겁니다. 네. 통일을 꿈꾸는 국내 유일 북한 소식 전문 팟캐스트 스케치북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